한민국 국방장관이 지금 1시간 반째 성주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찬을 시도지사들과 함께 했고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잠룡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담하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이동우 YTN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시도지사 오찬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들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중심으로만 일단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들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 지방 관광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 사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 경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지방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노력 이런 것을 좀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도 다 참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요. 2명이 빠졌습니다. 김관영 경북지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 관련해서 성주 지역에 지금 국방장관이 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예, 악수하면서 뭔가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요.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수당 얘기는 안 했겠죠? 청년수당 얘기를 아마 박원순 시장은 하고 싶어 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박원순 시장이 아마 서울시에 가서 내가 오늘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아마 서울시 출입 기자들이 그 관련돼서 이제 취재를 한 뒤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 오늘 이제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관영 경북지사하고 그리고 그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해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뺀 15명의 시도 단체장들이 오늘 참석을 했고요. 예. 한 1시간여에 걸쳐서 오찬 간담회를 했고 비교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남지사 모습이 나왔고요.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도 참석을 했고 어떻습니까? 야당의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점심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부르면은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가야 될까 좀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고 있는 이제 지역 단체 행정 또 살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행정과 예산 구조상 중앙정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입장들을 설명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들이 좀 더 자주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여당 단체장들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들이 좀 더 자주 있길 바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거군요. 오히려 더 야당 단체장들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민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건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지사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비박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남원정이라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 세 명이 이제 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소장 개혁파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비박계 단일 후보인 주호영 의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친박계 이정현 후보가 이제 대표로 당선이 됐죠. 네,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은 원희룡, 남경필 이 두 사람의 차기 대선에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행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새누리당의 현재 어떤 흐름 속에서 아마 충분히 대권 도전 의사를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정현 대표가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제 차기 대선 관리는 이 일종의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유능한 어떤 후보를 발굴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이라면은 어떤 세대 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어떤 그런 기회들을 엿보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각자들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도전장을 낼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고, 그리고 뭐 캠프도 이제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그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그 대선 내년 대선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원희룡 지사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 층에는 상당히 또 호소력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뭐 82학번 그 서울대 그 수석 입학했던 그 전국 그 당시에 이제 학력고사였었는데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했던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고 뭐 비교적 개혁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내년에 뭐 직접 그 상황이 부닥치면 또 좀 뭐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 대선에. 안희정 지사도 최근에 그 여러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번 대선에 직접 도전할 의사를 강하게 굳혀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거의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뭐 보안제나 대체제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꿈과 어떤 뜻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표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도 역시 충분히 이번에 그 야권의 어떤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이제 그 좀 워밍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오늘 그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현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이대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다. 그래서 그 이대문으로 간다면 그 쉽지 않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주자를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좀 키워서 나름대로 어떤 경선 흥행을 해야만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로서 나름대로 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하게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된다면 결국 무난하게 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안희정 그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크호스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충청 그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청 민심에서 그 앞선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그 대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현직 충남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리한 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그 여권 후보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충북이라 그런가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충청 지역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그 야권의 후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더민주의 새 강령에 노동자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동안 설왕설래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넣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강령 수정 초안에서는 이제 노동자와 시민의 뭐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빠지고 시민만 들어갔다가 다시 그 원래 표현을 수정하면서 노동자 그 농민 소상공인들의 어떤 표현들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정당이 어떤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어떤 계급적인 성격들, 당파적인 성격들을 그대로 그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이라는 포괄적인 어떤 범주를 넓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을 넓힐 것이냐 이런 논란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난 그 총선 전부터 어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그 개편을 하고 당명을 바꾸고 당이 이제 바뀌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하나의 마지막 어떤 정점 같은 것이었는데 강령이라는 것은 정당의 어떤 기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결국은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선명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이번에 이제 당권 주자들 전체가 모두가 그 노동자라는 단어를 빼는 것에 반대했고 그러면서 다시 수정안이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아마 당 내에서 결국 기존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그 세대 대결 속에서 아마 변화보다는 기존의 어떤 노선을 고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대문, 이른바 이대문이라는 것하고 맥락이 다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3명의 전당대회 그 후보들이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 지난 13일에 그 강령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받았었거든요. 그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 13일에서야 앞다퉈서 이제 그 개정안 그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명성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한 거고,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 3명 가운데 뭐 추미애, 뭐 이종걸, 김상곤 이 후보 가운데 누가 차기 그 당대표가 되더라도 다음에는 상당히 지금 그 어느 정도 우클릭했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노선을 상당히 좌클릭으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민구 장관이 지금 그 성주를 방문해서 2시부터니까요. 1시간 32분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모두 발언 한 1, 2분 정도만 공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난달에 그 황교안 총리하고 그 한민구 장관이 갔을 때는 뭐 상당한 충돌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비교적 뭐 이렇게 뭐 지난번처럼 뭐 물병이 날라든다든지 뭐 그런 뭐 계란을 투척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이 일단 뭐 비교적 평화롭게 지금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여기서 뭐 어떤 바로 건설적인 대안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알다시피 뭐 최근에 저 대구 경북 지역 의원 초선 의원 13명하고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성주 지역의 뭐 제3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그 간담회에서 지금 이제 성산포대 말고 성산포대는 아무래도 이제 성주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 비교적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예.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뭐 롯데 뭐 스카이힐 CC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염속산이라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그 안을 놓고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까치산이라고 다른 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뭐 일부 아마 그 성주 군민들과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도로 보여드리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근처라는 이곳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하게 현장 답사도 했다고 하고요. 거론되는 곳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곳들보다 더 떨어져 있군요. 네, 그렇죠. 성주 지금 이제 근처에서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발표된 성산포대 같은 경우는 성주 군청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예, 예. 해발도 380m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스카이힐 CC라고 있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CC. 예, 예.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주하고 김천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발 680m고 이제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겠죠. 예,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주 스카이 CC가 현재 18홀인데 9홀을 추가하려고 이제 롯데 측에서 이제 이 부지를 사놨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제 지금 의견이 지금 국방부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제 현지 가서 답사도 했다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 김천 쪽에서 이제 또 이제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더 많고 김천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더 많고 김천 혁신도시가 한 14,000명 정도 사는데 저기서 한 7k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롯데 스카이 CC에서요. 예. 그리고 그 인근에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천 시민들이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참 빠져 있는 해법을 겁니다. 찾기가 참 쉽지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3의 지역도 가능하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물론 이제 지금 군이 그동안 발표한 걸 보면 기존에 있는 군부대 내에 배치됐을 때 어디가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아마 검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군부대를 벗어났을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같이 대안으로 놓고 논의가 시작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딱 단일한 대안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지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이 위치를 바꿨을 때는 또 다른 다시 똑같은 성주와 똑같은 어떤 현상들, 반발들 이런 것들이 다시 겪어야 되는 문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3 후보지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이게 지금 시한은 사드 배치 어떤 완료가 필요한 시한은 정해진 상황에서 논의를 더 길게 가져가거나 내지는 또 증폭시키는 그런 또 새로운 불씨를 좀 불러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지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제 후보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픽 준비를 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후보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산포대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롯데 스카이CC가 있고 그리고 염속산이 있고 까치산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지금 그 염속산이나 까치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산 정상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환경 훼손 논란이 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산포대는 이미 거의 포대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성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결국 이제 성산포대를 결정했던 건데 롯데 스카이C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면에서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이제 당장 이제 김천 시민들이 이제 또 아주 강력진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인구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사드 포대를 배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사드 포대를 원래 들여오는 거는 미국에서 들여오지만 뭐 부대 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 포대 설치하는 그런 그 부지라든지 이런 공사는 기반 공사는 다 우리 부담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을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한민구 장관이 오늘 그 KTX 타고 비행기 타지 않고 KTX 타고 성주까지 갔다면서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의전이나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정말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 경청하러 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표현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헬기를 타고 딱 가서 이렇게 뭐 대표들을 만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간 것인데 아마 뭐 그 부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노력 자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대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결과는 잠시 뒤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건국절 논란. 오늘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국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8.15 이제 경축사를 하면서 그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 특히 이제 야권에서 특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 아니냐. 그래서 1919년 4월 11일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 반면에 여당에서는 1948년 그 8월 15일이 정부 수립 공식 정부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건국절이다. 그래서 지금 그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2007년에 그 정가비운 의원이 그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 제출했던 법안이 그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다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에 건국절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건데 사실 이것이 그 여야가 어쨌든 정체성이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념 논쟁을 펼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미 그 건국 몇 주년이나 표현을 거기에 48년에 맞춰서 썼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나라를 세웠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왜 문제 삼느냐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은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상황들을 정리해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이고 광복이 된 것은 1945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워졌던 것은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불리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을 본다라고 하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 수립일과 건국을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냐라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정현 지금 새누리당 신 대표가 어떤 그 국민적인 공론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뭐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결국 계속 정치적인 논란, 이념적인 논란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한번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사실 수면 밑에서 있었던 건데 이번에 수면 위로 꺼내졌기 때문에 아예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건 좀 더 결론에 가깝게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주에서의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큐에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